세 번째 발표는 그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스마트 헬스 표준화 추진 전략이라는 토픽으로 카이랩의 배인호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뭐 발표는 일단 그 전략 맵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스마트 헬스에 관련돼서 어떻게 표준화 현황과 현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실 생각인데요. 발표는 한 21분에서 2분 해주시고 뭐 Q&A가 들어온다면 잠깐 그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베이노 대표님은 그 카이랩의 중소벤처기업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이사, 그리고 TTA에서는 PG 419의 그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배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스마트 헬스 표준화 전략 발표를 맡게 된 배인호라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 헬스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 그 의료 쪽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의료라는 게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 1895년도 등장했고 지금 흔히 쓰고 있는 MRI 같은 경우도 70년대 이후에 상용 MRI 기계가 등장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스마트 헬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를 새로 이제 스마트한 방법으로 바꾸는 형태의 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좌측부터 보시면 뭐 진단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진단하던 걸 인공지능이 진단을 해주거나 수술할 때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거나 약이나 뭐 약제 같은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형태로 그 디지털 미디어와 디바이스를 결합해서 치료제로 활용하거나 그리고 개인의 건강 관리에서도 그 스마트 건강 관리라고 해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융합한 형태로 헬스케어 산업을 지금 스마트 헬스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헬스 관련해서 특허 동향을 보시면 2010년 이후로 급격히 표준들이 늘어난 것을 그 특허들이 많이 출원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와 표준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 쪽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그리고 디바이스 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나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에 지금 현재 개발된 다양한 표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이콤이라는 그 영상 처리용 표준 그리고 뭐 도큐멘트나 이런 문서들은 CDA나 CCD 그리고 유전체 같은 경우는 지금 MPEG 쪽에서 지노믹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보통 HL7의 메시지 프로토콜이나 파이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단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표준들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소 쪽에서 PHR이나 EHR 쪽 펑셔널 스펙이라고 해서 PHR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병원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된다라는 형태의 정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IC 쪽에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뭐 안정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소와 IEEE 쪽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해서 11073 표준 시리즈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 표준화 영역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헬스케어 쪽 표준화는 의료에 관련된 표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활동에 관련된 표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간과 관계된 표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표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융합된 표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계 요소에서 다양한 표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표준화 전략 추진 체계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헬스케어 쪽 관련 표준화 기구들을 보면 ITOT, SG16 쪽, 그리고 SG20 쪽, 그리고 포커스 그룹 AI4 헬스라는 이런 그룹들에 연관돼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ISO JTC1이라든지 IEC라든지 그리고 ISO 같은 경우는 TC215가 헬스 인포메틱스 쪽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249는 한의학 쪽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그 TC이고요. 그리고 사실 표준화 기구인 IEEE나 오픈 커넥티비티 같은 이러한 표준화 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표준들이 지금 제안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 표준을 담당하는 중요한 그 표준 그룹은 지금 TTA의 스마트헬스 PG419가 지금 스마트헬스 PG에서 표준들을 제안하고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PG들과 협력해서 TTA 쪽의 스마트헬스 관련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국제 표준 대응은 ITU SG16의 연구반이라든지 아니면 TC215의 전문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려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제안하는 국제 표준들을 국제기구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준화 기구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요. TTA 쪽은 스마트헬스 PG라고 해서 스마트헬스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나 서비스 UI,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용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진단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 새로운 이제 융합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TOT SG16은 퀘스천 24와 퀘스천 28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표준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퀘스천 24는 지금 인간 중심의 UI를 통해서 헬스케어 UI를 포함하는 이런 일부 표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발된 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 28은 주로 지금은 컨티뉴어 테스트 쇼트 관련해서 그 H.81X 시리즈 형태로 다양한 표준들이 나와 있고요. 대략 지금은 한 70개 가까이 표준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OT FG AI4 헬스는 현재 이제 스마트 헬스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그 질환이나 인체의 구조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기초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후 진단이나 모니터링 관련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표준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EC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TC6기에서 주로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 TC100 같은 경우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 시스템 그리고 IC의 AAL 같은 경우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기기 등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와 표준들이 진행되고 있고 표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TC1 SC41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람이 착용하고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전달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IoT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다양한 표준들이 제한되고 있고요. 그리고 ISO 쪽은 지금 TC215에서는 의료 소프트 전반에 대한 상호 운영성 표준, 요구사항, 서비스 모델 등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HL7은 스마트 헬스를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단체 표준 기구입니다. HL7 같은 경우는 의료 쪽에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토콜 그리고 서식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CF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IEEE 같은 경우는 11073으로 대표되는 그 디바이스 표준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ISO 표준으로 패스트 트랙을 타고 바로
그 ISO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표준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시스템이 그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냐 이런 이슈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런 쪽을 타깃으로 하기 위한 이제 뭐 규제 기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식약처를 통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대해서도 IMDRF나 AHWP 같은 경우에 그 국제 규제 관련 기구인데 한국 식약처도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표준화 추진 현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준화 전략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그 버전 2021 표준화 전략 맵은 기존의 그 서비스 중심의 다양한 그 표준 중점 항목이 채택되고 그 표준화 전략이 만들어졌다면 2021년에는 여기에다가 현재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AI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여러 문제가 많은데 그 코로나 이슈를 포함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관련 표준 이런 부분까지 추가가 돼서 지금 전체 8개의 표준화 중점 항목을 채택하고 표준화 전략 맵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 버전 2021의 항목들을 보면 데이터 영역 쪽에서는 영상의학 데이터 관련해서 AI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 응용 표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헬스 응용 표준,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 그리고 감염성 질환 관련 표준, 이런 형태로 표준들 그 중점 항목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이라고 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SAMD라고 부르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슈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표준 역시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저 스마트 헬스 분과에서 작업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융합보안에서 작업하던 보안들이 스마트 헬스 분과로 넘어와서 그 기존에 작업되던 걸 다 합치는 형태로 해서 스마트 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표준이라는 중점 항목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전략 맵에서 도출한 중점 항목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료 영상 데이터 표준 같은 경우는 차세대 공약으로 기술 개발과 병행해서 개발해야 되는 표준 아이템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가 그 기술 개발에 같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제품 하나 그 국외 제품 하나 국내 제품 하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에서 그 기술 수준은 95%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표준화 같은 경우는 아직 인공지능도 제대로 표준화가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헬스케어 쪽은 더더욱 표준화가 많이 못 되어 있는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표준을 기획하고 표준 아이템을 도출해낸다면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 표준 쪽에서 선도 그룹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쪽에선 차세대 공략과 병행, 기술 개발과 병행이라는 형태로 이 표준화 주요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요건 이제 몇 가지 그냥 샘플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캡처해 온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 망막병증 진단하는 AI를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관 사진을 인공지능이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옆에 유방암 전이 진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으로 실제 진료를 보는 임상 의사보다도 높은 진단율을 보일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ICT 기술들이 표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개발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중점 항목으로 잡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헬스 응용 표준이라는 표준은요, 인공지능이 앞에서 봤던 영상 진단 외에도 다양한 쪽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 중점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제품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나 국외 쪽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단계고요. 그리고 표준화 단계도 저희 쪽 국내나 국외가 거의 지금 차이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따라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표는 지금 미국 FDA 쪽에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표입니다. 2014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보조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바 있고요. 미국 쪽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들이 진단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최근에 2017년에 국내 또한 국내 식약처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뒤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기기들이 인허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최초로 몇몇 업체에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감염성 질환 대응 표준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환부터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준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걸 이제 ICT 기술과 융합해서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감염성 질환 대응 표준을 차세대 공략 항목으로 중점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개발 단계는 거의 이제 시작 단계에 다들 있는 형태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선형핵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시작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단계 같은 경우도 감염병이라는 이런 전염성 질환에 대해 관련된 표준화는 아직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염성 질환 대응 표준이라는 표준화 중점 항목을 잡았습니다. 감염병 관련 기술은 보이시는 것처럼 확산 예측이나 자가 진단이 우선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기술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는 확산 차단, 그러니까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방역 쪽.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동선 확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는 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감염병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실제로 국내에 치료제 개발 업체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활용 가능한 뭐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런 식의 연구들이 진행이 된 바 있고요. 그걸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은 SAMD를 타깃으로 저희가 이런 항목을 잡았고요. 기존에 이제 의료기기라 함은 그 하드웨어적인 기기를 보통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SAMD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애즈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형태로 우선 미국 식약처 쪽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SAMD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진단 부조기기 아니면 뭐 다양한 응용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표준화 중점 항목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준화 중점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예제인데요. 소프트웨어 치료제 형태로 그 좌측에 있는 리셋이라는 소프트웨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제 형태로 미국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고 실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벤처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ADHD 관련해서 치료제로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임상까지 마친 기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헬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표준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시간상으로는 한 3분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Q&A 세션에 그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배 대표님 평소에 요즘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표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냥 뭐 이 행사가 뭐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스마트 헬스 하면은 이제 모르는 용어, 그러니까 저 같은 ICT 쪽에 하는 사람은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좀 순화시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거기 관련된 의견이 좀 있으시면. 네. 이쪽이 이제 의료하고 ICT가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의료 용어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CT 용어들도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지금 TTA의 그 용어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ICT 용어 사전 그쪽을 스마트 헬스 분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해 주는 형태로 해서 용어 체계를 좀 순화시키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TTA가 또 용어 사전도 발간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의료계 엑스퍼트와 ICT 엑스퍼트들이 한국에 모여서 조금 PC419 같은 데서 이렇게 순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